안녕하세요. 증시레이더의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식 초보가 놓치면 안 되는 금주의 증권사 리포트 하포 4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월 10일부터 2월 14일 사이에 증권사들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리포트를 했는지 밑에 제목이 보이시죠? 그 세부적인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가 2월 10일날 발표한 리포트입니다. 자, 골디락스 국면이 지속이 된다. 이 얘기인데요. 자, 일단 미국에서 1월 비농가 취업 지수가 전월 대비 22.5만 명으로 증가했고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다. 어쨌든 취업한 사람이 크게 증가했고 예상치보다 크게 컸다. 높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직전 2개월 수치 또한 뭐 상향이 됐고 또 이게 또 중요한 게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완만하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3.6%로 0.2% 소폭 상승을 했고 또 다른 실업률 또한 완만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취업은 더 많이 되고 실업률은 그 취업률이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게 아니라 실업률은 조금 오른다는 거죠. 취업을 많이 하면 실업률도 많이 오를 수 있잖아요. 보시면 그 이유로 보면 왜 취업률이 상승했냐. 따뜻한 날씨로 건설업, 서비스업이 호조로 됐고 운송 부문은 제조업이 부진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크죠. 건설업 취업자는 주택 수요 증가와 따뜻한 날씨로 전월 대비 4.4만 명 늘었고 작년 1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주택시장도 되게 좋은 거죠. 또 취업도 잘 되고 그리고 고용 양적 증가세에도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으로 임금 확대는 제한됐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뽑아서 이제 거기에 사람이 취업을 많이 하면 임금도 상승할 수 있는데 또 임금은 덜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안 오른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겁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고 연준의 보험성 인하 효과에 힘입어 고용 개선세가 이어졌다. 그러니까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실업률은 그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이가 64.3%로 오른 영향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마디로 경제가 여전히 좋다.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의 경제는 여전히 좋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의 그 글로벌 증시의 문제점이 미국 증시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은 트럼프가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정책들을 꺾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라고 막 연준을 압박하고 있죠. 자, 메리츠 종금증권. 이제 우리나라 증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증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고 공매도가 증가됐다고 2월 11일 날 리포트를 냈습니다. 한국이 4분기 기업 실적이 과거 대비 부진하다. 글로벌 주요 증시도 이익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시가총액 비중으로 약 70%의 종목이 지금까지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보면 영업이익은 전망치를 4.7%, 순이익은 무려 45%를 하회했는데요. 미국 증시만 양호할 뿐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익 전망치도 하향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증시는 역시 IT죠. IT 중심으로 이익을 회복하고 있어서 그 추세는 유지하고 있으나 여타 업종은 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종금증권은 2020년 강세장 전망은 유지하는데 그 작년 4분기 때 IT 중심으로 반등 속도가 워낙 가팔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땡겨서 반영된 건데 그건 지금 현재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웬만큼 와 있다. 2200포인트 수준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2,300, 2,400을 갈 확률은 낮다는 걸 유진투자증권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리포트를 소개할 때 굳이 메리츠가 아니라도 딴 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종별로는 IT 업종의 이익 전망치 개선이 이제 그 주역인데, 그 외 업종은 하향 추세가 지속 중이다. 특히 경기 민감 업종은 그게 더 그렇고, 개선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고, 최근에 중국 관련 소비주가 좀 올라왔는데 호텔, 면세점, 뭐 화장품 이런 게 또 코로나로 반락했죠. 그러니까 역시 올해 증시는 IT뿐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공매도 거래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추가 반등보다는 횡보 또는 소폭 하락이 가능하다고 메리츠종금증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 증시에서는 공매도 거래 추이 체크가 상당히 중요한데, 과거 코스피 상승대 둔화 국면에서는 공매도 비중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어느 정도 올라서 꺾일 때가 되면 공매도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얘기를 했고, 지금 최근에 1개월 누적 공매도 거래 금액이 연초 이후 급증해서 지금 작년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급등 업종으로는 에너지, 조선, 소매, 금융, 디스플레이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결국엔 IT가 가장 그나마 좀 낮고, 근데 그 IT 중심으로 올라온 현재의 주가도 이미 이익이나 이런 개선 전망에 대한 개선치가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다른 리포트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약간 고평가됐던 밸류에이션, IT 종목에 대한 고평가됐던 밸류에이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메리츠종금증권은 제목처럼 증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고 공매도가 증가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영증권입니다. 2월 11일 날 전기차 파워트레인 밸류체인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지금 사실 2차 전지주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게 배터리 중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영증권은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부품은 파워트레인이니까 이 부분에 한번 주목해보자 라고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파워트레인은 구동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근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흑자 전환이 촉발한 전기차 관련 랠리에서 이 파워트레인 관련주는 소외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워트레인 관련주를 보시면 뭐 고정자, 회전자, 전기장판은 포스코, 모터 하우징은 상기 오토모티브, 감속기는 현대위와, 구동 모터는 S&T 모티브와 현대모비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S&T 모티브, 이제 중소형주에서 그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19년 4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부합했고 친환경차 매출은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출 비중은 16%까지 확대가 됐고요. 근데 이제 여기 S&T 모티브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현대 기아차가 앞으로 이제 2025년까지 전기차 관련 이제 생산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수주 확정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사주 매각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약세 요인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S&T 모티브는 장기화되는 입찰 과정, 그에 따른 수주 소재가 없다 보니까 피로도가 쌓여서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설정했다. 예전보다 좀 낮아진 건데 현재의 주가는 한 4만 4천 원대. 그래서 요 리포트에서 뭐 S&T 모티브를 바로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항상 주가는 고평가되면 또 다른 걸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관련주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2차 전기 섹터 중에, 그리고 또 옮겼을 때 S&T 모티브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S&T 모티브는 소직이 확실히 나오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신영증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자, 미리 보는 갤럭시 언팩, 강화되는 갤럭시 브랜드 전략이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자, 2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뭐 신제품 언팩 행사한다는 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뒤에도 이제 참고 영상으로 넣을 건데요. 이제 중요한 건 갤럭시 Z 플립이죠. 거기에 뭐 갤럭시 S20도 나오고 뭐 갤럭시 버즈 플러스인가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중요한 건 Z 플립인데 이게 핵심이 기존 CPI 필름 대신에 6.7인치의 UTG 울트라 스인 글래스 디스플레이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이 Z 플립은 펼쳤을 때는 일반 스마트폰 두께인데요. 접었을 때는 15에서 17mm, 두께가 한 2cm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펼쳤을 때 일반 스마트폰 두께니까 접었을 때는 일반 스마트폰을 두 개 겹쳐놨다. 이렇게 대충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두꺼워요. 두께가. 근데 그게 있고 갤럭시 폴더 분야의 리더십을 유지할 거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대화면 트렌드에 따라 휴대성을 높일 수 있는 작은 제품에 대한 수요를 공략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갤럭시 폴드 2 나오죠. 그다음에 이 Z 플립은 한 번 접지만 두 번 접는 폴더블 폴딩이 나와서 이제 태블릿 수요를 대체할 만한 대화면 폴더블 폰 출시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 갤럭시 브랜드는 폴더블 분야에선 역시 갤럭시다라는 어떤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명품 브랜드 톰 브라운과의 협업에도 주목되는데요. Z 플립은 1,500불의 보급형과 톰 브라운과의 협업한 3,000불의 프리미엄 모델 두 가지가 출시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Z 플립은 70에서 100도를 접는 각도를 고정할 수 있어서 셀피, 이제 자기 모습 찍는 거예요. 거기에 최적화돼 있고 인스타 같은 SNS 이미지. 그러니까 기존의 핸드폰은 직사각형이 긴 거잖아요. 사진을 찍었을 때. 직사각형 형태잖아요. 근데 Z 플립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인스타 같은 SN 이미지 촬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인스타 같은 거는 여성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성 고객 중심으로 판매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두께 말씀드렸는데 그 두께가 두껍잖아요. 근데 사실 여성들한테 수요가 창출된다면 여자들은 핸드백을 많이 갖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방송에 대해서 Z 플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 잘 한번 보시면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원샷이었습니다.